건강한 담소를 사랑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석조산사 이경미입니다. 38년 차 조산사, 또 직접 받은 아기가 한 3천여 명, 또 출산에 함께한 그런 케이스가 한 3,000건 해서 한 6천여 명의 출산에 함께했습니다. 두니 분만, 쌍둥이 분만, 또 V백 분만 등 다양한 경험이 쌓여 저만의 노하우가 되었고, 그 노하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현장에서 보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이 좀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임 클리닉을 이용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따라서 쌍둥이의 임신 확률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궁 내에 하나의 태아가 착상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2명, 3명 혹은 드물긴 하지만 그 이상도 함께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쌍둥이 임신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까요?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입덧 증상이 좀 단태아보다 일찍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심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힘든 점이고, 또 임신 중반기 이후에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빈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이제 심각한 부분이 조산의 가능성인데, 단태 태아 시 재태 기간이 약 한 37주 이상 되면 만사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쌍둥이의 재태 기간은 평균이 35주에서 36주, 37주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조산의 가능성이 단태보다는 한 6배 이상이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태반도 2명의 태아를 키워내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자궁도 2명의 태아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산의 가능성이 가장 위험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또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이 약간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초기에는 입덧을 치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통 입덧은 3개월 내지 4개월이 되면 거의 없어져요. 산모나 태아의 영양이나 수분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첫째는 편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또 우리 산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인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의 양이 약 한 2000칼로리. 그런데 단태아 시 임신 중기 이후가 되면 태아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약 한 300 내지 400칼로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쌍둥이인 경우는 한 600칼로리 정도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 보충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런 식사 위주로 식이 관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칼로리가 높은 식사보다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 높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분과 엽산은 2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곰부스라는 그 얘기를 아시나요? 이거는 약자를 딴 건데 GOMBS, 그린 베지터블, 또 O는 어니언, M 머쉬룸, B 빈스, S 시드 해서 여기에 곰부스의 기초를 두어서 칼로리 낮으면서 영양의 밀도가 좋은
식품군을 선택을 해서 식사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은 임신 초기 중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유연성을 키워주는 스트레칭이나 산책, 고양이 체조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무리한 운동은 조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누워서만 지내다 보면 과체중이 될 수 있고 또 예정일을 넘겨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도 해요. 이제 아기를 잘 키웠으면 또 만나야 되겠죠? 자, 아기와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왕절개, 또 자연분만. 쌍둥이인데 자연분만 가능해요? 이런 또 궁금증이 드시겠죠? 자연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쌍둥이일 경우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제왕절개이긴 합니다. 자, 출산은 호르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특히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출산 진통 시에 굉장히 다량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몸에서 아기 몸으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팍팍 직접 몸에서 몸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통 시간과 또 모유 수유 기간, 그 기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일방적으로 뭐 이런 뭐 호르몬의 관계 이런 거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무조건 나는 쌍둥이니까 수술해야 돼 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준비를 잘 하셨다면 아니면 준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서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될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쌍둥이는 수술이건 자연분만이건 하여튼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의료진이 많은 병원, 또 조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처치를 해야 되고 또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잘 돼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자연분만을 원해서 자연분만 시도하다가 또 여의치가 않아서 갑자기 수술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취과 의사가 항상 상주하면서 24시간 언제든지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수혈 가능성을 대비해서 피 공급이 빠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병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쌍둥이 자연분만 경험이 많으신 의사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건강한 담소의 이경미 수석 조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